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특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들에게 진짜 완전한 사랑은 스스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남편이라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시댁과 가족들에 의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할 남자를 고르는 법은 결국 그 남자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대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체적인 기준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결혼 상대자를 만나려는 여자에게 주는 조언은 다음과 같다. 여자에게 있어 사랑은 특히나 지금의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을 때 보다 더 완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또한 너희의 결혼 생활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남편이 될 남자보다는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여라. 효도를 지상 의무로 생각하는 남자, 부모 말에 절대 복종하는 착한 남자, 마마보이, 부모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는 남자, 과묵하고 말없는 남자, 가족보다 친구가 먼저라고 떠들고 다니는 남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남자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어째서 나는 효도를 지상 의무로 생각하는 남자를 내치는 것일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효자와 불효자에 대한 수많은 구전설화들이 등장하지만 내가 군대에서 읽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찾지 못하였기에 여기에 간략히 쓴다. 어느 마을에 원님이 새로 왔는데 그 마을에는 유명한 효자도 있었고 악명 높은 불효자도 있었다. 원님은 그 효자와 불효자가 각자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고는 두 사람을 불러서 효자를 칭찬하고 불효자에게는 너도 효자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면 효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며 효자를 따라가 어떻게 홀아버지를 모시는지를 보고 배우라고 하였다. 그래서 불효자가 지켜보니 밥상을 차린 후 자기가 먼저 숟갈로 국을 먹어본 후 아버지가 드시도록 하였고 밤이 되니 이불을 깔아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렸으며 아침에는 아버지 옷을 먼저 입고 있다가 아버지가 깨어나자 벗어서 입혀드리는 것이었다. 불효자는 효자 되는 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밥상을 차려 가져간 후 자기가 먼저 숟갈로 국을 먹어 보았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밥상을 엎으며 소리쳤다. 이제는 네가 애비 음식까지 위아래 없이 처먹는구나. 불효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했으나 숟갈이 날아왔다. 밤이 되어 이불을 깔아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더니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발길질을 하며 소리쳤다. 이제는 네가 애비 잠자리마저 빼앗는구나. 불효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주먹이 날아왔다. 불효자는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아침이 되자 마지막 과제였던 아버지 옷 입고 기다리기를 하였다. 아버지는 눈을 뜨자마자 아들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더니 이 쌍놈의 새끼야, 이제는 애비 옷까지 탐내느냐라며 덤벼들어 옷을 찢었다. 이 구전설화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효자나 불효자나 똑같이 그 부모가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다. 종종 독자들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는다. 젊었을 때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바람까지 피우면서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20 몇 년 만에 형편없는 몰골로 집으로 왔는데 나를 중고생 시절부터 알바시켜 생긴 돈으로 화투치고 명품 사던 엄마가 아버지가 지금까지 전 재산을 사업한다고 하면서 다 날려왔는데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네요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들이 수북하지만 생략한다. 내 조언은 한결같았다. 부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려라. 내가 기부를 하면서 절대 돕지 않는 대상이 있다. 자녀가 있음에도 아무도 찾지 않고 쪽방에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다. 어느 종합병원에서 그런 노인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면서 3명의 자녀가 있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불효 자식들이라고 하며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내 대답은 그 인간이 예전에 인간 말종이어서 그런 겁니다. 지원할 생각 없습니다. 이었다. 딱 하나만 물어보자. 너희 부모는 흥청망청 돈을 써온 사람이라는 것을 너도 잘 아는데 네가 결혼 후 어렵게 장만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하면 즉시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것이냐. 어쨌든 지금쯤이면 내가 왜 효도를 지상 의무로 생각하는 남자, 부모 말에 절대 복종하는 착한 남자를 피하라고 하였는지 이해하였기를 바란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내게 불효를 하면 내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식들이 못돼 먹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묵하고 말없는 남자는 왜? 평생을 같이 살 상대인데 말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를 것이고 식사를 하면서도 조용히 밥만 먹을 것이고 그래도 좋을까?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 날리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친구 보증을 썼던 사람들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 남편이 가족을 희생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경우 그것을 감수할 여자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봉급 생활을 하건 간에 부자가 되기에는 애초부터 싹이 노랗다고 내가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세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할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내 호주머니 속으로 건너와 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른다면 그들이 지갑을 열 리가 없지 않겠는가. 때문에 나는 타인에게 무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직접 검증하며 깨닫게 된 사실이지 나이 든 꼰대의 일방적 생각이 전혀 아니다. 어떤 남자들은 자기가 섬겨야 하는 윗사람들에게만 세심하다. 이런 사람은 아부에 능하여 출세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으로부터는 섬김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가부장적 권위의식에 물들어 있어서 남편감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다. 윗사람에게 보이는 세심함의 반의 반도 가족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런 남자들에게 있어 가족은 기본적으로 손 아래 집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통 남자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세심할 수 있으나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세심하지 않다. 자기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심하지 못한 남자들을 가장 손쉽게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운전하는 모습이다. 이제부터 운전법 강의 모드로 들어간다. 우선 남자친구가 당신을 태우고 가다가 당신이 도중에 내려야 할 때 당신에게 가장 편한 곳에서 차를 세운다면 싹이 노란 놈이다. 기억해라. 그런 놈은 너에게만 세심하며 타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무심한 놈이다. 절대 그것을 당신에 대한 배려로 생각하며 고마워하지 말아라. 물론 당신도 가장 편한 곳에서 내리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오는 자동차들에게 가장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내려달라고 해야 한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를 잠시 정차시키는 행위도 나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만일 남자친구가 당신을 그런 곳에서 기다린다면 이미 싹이 노란 놈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느라고 오히려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녀석이
진짜 물건임을 명심하여라. 택시를 탈 경우에도 아무 곳에서나 차를 잡으려는 놈은 싹이 노란 놈이다. 그 택시 뒤에 따라오는 다른 차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친구가 어딘가를 운전하며 갈 때 길을 많이 헤맨다면 싹이 노란 놈이다. 길을 떠나기 전에는 미리 지도를 찾아보고 사전에 준비했어야 한다. 회사에서 거래처를 다녀와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직원도 있지만 이미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지도를 보면서 거래처에 전화를 하여 길을 상세히 물어본 뒤 출발하는 직원도 있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알게 되겠지 하는 놈들은 인생도 그 모양으로 지레짐작으로 살고 있음을 나는 보아왔다. 심지어 길을 헤매는 중에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남자들도 꽤 있음을 알아두어라. 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똥꼬집대로만 하려고 한다. 깜빡이를 언제 켜는지도 눈여겨보아라. 자고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계층일수록 깜빡이를 켜는데 인색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타인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혹시나 있을 피해를 줄여주고자 하는 세심함이 타인에게 없는 놈들 치고 잘 사는 놈들이 없음을 알아라. 어떤 놈들은 좌회전을 하는 순간부터 깜빡이를 켜는데 이런 놈들 역시 정말 싹이 샛노란 놈들이다. 자기가 해야 할 행동을 1초 전에야 깨닫는 놈들은 살아가면서 실수를 엄청 저지를 놈들이기 때문이다. 직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에 들어갔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뻔히 옆 차선에 차들이 밀려 있음에도 길을 쓰고 차선을 제대로 회복하려는 녀석 역시 싹이 노랗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다른 차량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는 자신이 당연히 멀리 돌아가야 한다. 자신의 잘못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만 계산기를 두드리는 놈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상황을 보기 때문에 타인의 신뢰를 받기 어려우며 평생 돈 걱정하며 살게 될 놈들임을 기억하여라. 여기까지 내 딸들아 이런 놈들은 제발 만나지 말아라 1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